네, 디자인 읽기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쓸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 한 500개, 1000개 이상의 단어는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적게 해도. 그런데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한 이유는 디자이너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때 이런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시각적이거나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좀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이미지나 시각적인 걸로 표현하는 거는 좀 뭔가 편한데 이걸 굳이 꼭 말로 설명이 되나 또는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특히나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을 느끼는데요. 만약 저 혼자 뭔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고 살았으면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미지로 그리거나 작업을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하면 타인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잖아라고 이미지로만 뭔가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조리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어떤 사고의 깊이, 즉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말을 하는 능력이 어떤 사고의 깊이나 디자인의 깊이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랑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 또는 사람들 만나면 어,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면 보통 뭐 엣지 있다, 모던하다, 또 클래식하다, 또 그리고 뭔가 뭐 위티하다 이런 식으로 또 영어를 이용한 형용사를 많이 남발하거나 또는 뭐 창의적이다, 기발하다 또는 뭔가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과 관련된 형용사로 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이런 단어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또는 디자인을 할 때 많다라는 건 아직 그 디자인의 본질에 저는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뭔가 대화를 하거나 이거 만약에 사람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뭔가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어,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 하면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느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저 사람 좀 뭔가 볼드해 보인다, 또 기발해 보인다, 좀 뭔가 목소리가 좀 되게 중후해 보인다. 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대상을 표현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그 적용해 보면 디자인을 해야 될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관찰력이 관찰력만 있거나 뭔가 느낌만 알게 되게 되면 어떤 형용사적인 단어로서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단어로 그 사람을 불러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중후한 사람에서 내면적인 거에서 외면적인 거에서 내면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워터 물이라는 걸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물의 느낌, 부드러운 느낌, 곡선, 그다음에 어떤 증발하는 그런 수증기 같은 느낌 이런 것들로 물을 표현하게 되는데 물을 외향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 의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물은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랗게도 바뀌고 사각형 컵에 담기면 사각형 모양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모양 변화를 통해 물은 상당히 무한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매개물이나 어떤 대상이구나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부드럽다 해서 무한한 형태를 가진 어떤 형상으로서 의미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단순히 느낌이나 외향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 이야기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디자인도 재밌어지고 사람 간의 만남도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앞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더 개인이 요즘 중요해지고 뭐 핵개인, 나노개인 이렇게 개인을 굉장히 더 쪼개면서 계속 개인의 어떤 자아와 개성을 더 날카롭게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타인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느낌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 본질적 단어를 건져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킵니다. 뭐 또 저도 제 작업할 때 그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고하는 거를 깊어지게 가다 보면 결국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는 거는 그런 단어의 깊이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상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놀랍도록 새롭게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또 학생들과 그런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이 단순히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지적인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런 방법들과 어떻게 하면 더 내면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얘기는 어땠었나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을 바라봤을 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겠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단어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단순히 그냥 느낌으로 불러내고 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좀 오늘 하루라도 한번 타인과 얘기를 할 때 굳이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남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외형보다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여유와 그 다음에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